다음 유선 장비 랜선 외에 그 끝에 물리는 장비 내지는 랜선을 분배해주는 장비겠죠. 네, 네. 장비들이 사실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네. 뭐 일반적으로 저희는 공육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좀 깊이 들어가면 장비가 이렇게 다양한가 봐요. 맞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 용어로 이제 OSI 7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단계는 이제 물리적 단계, 그러니까 제일 낮은 1단계,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이 세 단계가 거의 대부분이고 치과에 들어가는 장비도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리 계층은 그냥 허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단계는 그냥 스위칭, 그러니까 스위칭이나 브릿지 장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3단계가 이제 라우터나 뭐 이런 그 이제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오는 것들을 받는 역할을 하는 라우터 쪽이고, 보통 PC단에서 다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총 네트워크 구성은 총 7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이상은 치과에서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공육이 네. 유선이냐, 유무선 유선이냐, 뭐 네. 같이 되냐, 네, 맞습니다. 또 포트라 그러죠. 네. 그래서 구멍이 몇 개냐, 네. 그 정도가 제일 관심인데 유무선 장비, 유선 장비, 공유기를 네. 선택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죠? 아, 네. 일단 규모가 아주 큰 경우는, 그러니까 치과 규모가 이제 병원급이거나 큰 경우에는 기본 이제 기계실이나 메인단에서 그냥 유선 공유기로 미리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허브단, 그러니까 무선 공유기들 이제 신호가 필요한 자리에 뭐 따로 이제 그 공유기를 설치하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한 100평 미만, 한 90평 정도 미만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인 그 단에 이제 라우터 또는 모뎀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유무선 공유기를 설치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허브를 설치해서 각 자리로 분배해 주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무선 공유기인데, 유선 공유기보다는 그냥 유무선 겸용으로 된 공유기를 하나 사셔가지고 저걸 이제 무선 메인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그런 공유기로 사용을 하고, 그 뒷단에는 이제 무선으로 쓸 수 있는 자리 추가로 AP나 공유기를 추가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인터넷 들어오는 네. 모뎀 밑에 공유기, 무선, 그러니까 유무선 겸용 공유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회선을 네, 네, 그런 충돌 없이 네, 네. 분배해주는 네, 장비, 네, 네, 지금 보시는 허브라고 하는 스위칭 허브인데 네, 이런 장비 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걸 네, 중요하게 봐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스위칭 허브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장비들은 거의 100% 이제 허브는 스위칭 허브로 쓴다고 하거든요. 아주 예전에는 이제 더미 허브라는 걸 많이 쓰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트래픽이 많으면 속도 저하가 많이 좀 생겼던 거고,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칭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공유기단에서 치과의 PC가 만약에 20대다 그러면 이제 24포트 장비 정도 구매를 하셔서 개별 PC에다 물리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보통 이 스위치 허브는 멀티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 전기 꽂는 콘센트의 멀티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위칭 허브를 사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가 우리 컴퓨터는 10대니까 뭐 한 16포트 하나 사면 되겠지?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이 스위칭 허브는 좀 넉넉하게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가 한 12회선이고 컴퓨터의 내부 회선에 꽂아야 되는 게 한 12회선이고, 그 다음에 그 내부 회선으로 꽂아야 되는 게 또 체어하고 장비들을 해서 한 12회선이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분리해서 24포트 2개를 그냥 사셔서 나중에 이제 다양한 장비들을 물리거나, 그리고 선들도 미리 지금 여분으로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선들은 묶어놓고 허브를 좀 넉넉하게 공간을 남긴 다음에 나중에 새로운 PC가 들어오거나 노트북이 늘거나 뭐 공유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또 새로운 장비들을 연결할 때 그 허브들을 써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허브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좋은 모델들을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아주 심합니다. 네네. 네,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는 제가 아마 공유기와 허브는 제가 알기로는 치과 다녔을 때 국내 업체로는 IP타임이라는 회사가 거의 한 80%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이나 뭐 AS나 서비스도 괜찮고 가성비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고요. 그리고 주변 PC 그 유지보수하는 업체들도 IP타임에 대한 그 세팅하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노출되어 봤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요. 그래서 좀 싼 그냥 스펙 좋은 좀 저렴한 그런 IP타임급의 어떤 저렴한 모델을 구매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혹시나 큰 병원급이고 치과 병원이고 뭐 이제 과도 한 8개 넘는 그런 과가 있다고 치면 그런 데는 좀 시스코나 넷기어나 아니면 3콤이나 이런 명품 장비들을 좀 네. 쓰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일단 업무가 마비돼 버리면 네. 병원 업무가 셧다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좋은 장비 추천드리고 일반적인 그 소규모 치과들은 IP타임에 나오는 그런 저렴한 스위칭 허브 포트 많은 거 네. 그런 걸로 기가렌을 지원하는 걸로 꼭 구매를 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뭐 특정 브랜드를 저희가 언급하긴 했는데 네, 아무 관련 관계자 없습니다. 네, 전혀 관련 없습니다. 네네. 네, 실제로 이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다 보니 이렇게 구체적인 브랜드명까지 네, 회사명까지 언급했는데 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네, 가성비랑 모든 걸 고려해서 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추천드린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네네. 그 제가 IP타임이라는 회사를 제품이 되게 퀄리티가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네. 제품은 특히나 이제 아답터 분량이 좀 잘 나서 갑자기 병원 업무가 마비돼서 가보면 모뎀은 살아 있는데 아답터가 이제 분량이 나서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데 없어서 급하게 공유를 사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답터만 미리 좀 같은 모델로 해서 하나 더 준비해 놓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년, 10년은 까딱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안구 정화를 위해서 네. 모범적인 사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그 세팅한 네트워크 환경이 제가 가이드에서 만든 세팅 화면이거든요. 소초에 이제 그 원장님, 그 패컬티 원장님 이제 치과 네트워크 환경 제가 컨설팅 해드리면서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설명 다 드리고 세팅을 했거든요. 저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빨간색 선은 지금 내부용 회선입니다. 그래서 허브를 넉넉하게 해서 조금 포트가 더 늘었으면 좋긴 한데 어쨌든 조금 컴팩트하게 허브를 연결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가입을 할 때 2회선을 가입했습니다. 아예 회선 자체를 LG 그 U+로 소 인터넷 그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서 회선을 2개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선 하나는 저기 보시면 지금 파란색 선과 바로 밑에 이제 회색 선 맨 위에 있는 그 L2 장비가 있거든요. L2 장비에 그 파란색 선은 이제 외부용으로 해서 CCTV나 보안이나 뭐 카드 단말기나 손님용 인터넷이나 이렇게 업무하고 관련 없는 것들은 저 밑에 케이블로 다 정리를 해서 놓고 네임도 다 적어놨습니다. 표시를. 그리고 상단의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치과 내부용으로 전부 다 세팅을 해서 이렇게 분리가 시켜져 있으니까 갑자기 특정 PC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케이블이 문제지라고 해서 바로 파악을 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수리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니더라도 컴퓨터 업체에서도 와서 보면 뭐 아마 그 선을 찾을 필요가 많이 없어서 뭐 그 자리에서 바로 빨리 랜을 다시 찝는다든가 장비를 빨리 교체한다든가 해서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장점이고요. 여기서 제가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픈하실 때 저렇게 네트워크 케이블하고 저 박스는 작업하면 비용이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이걸 외부 업체로 그냥 맡기게 되면 네트워크 비용만 뭐 최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의 그 인건비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것도 이제 팁이 있습니다. 어떤 팁이 있냐면 이제 어차피 치과로 인터넷을 공급하는 회사는 KT와 LG와 SK 이 세 회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K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이제 가정용으로도 좀 많이 공급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KT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치과에 들어오는 회선 입구단의 모뎀까지만 보통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따로 저렇게 대체적으로 저렇게 뭐 랜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지원해주지는 않는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SK하고 LG, 특히 LG U+ 같은 경우 관계자는 아닙니다. 네. LG U+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점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영업을 펼치더라고요. 물론 이제 회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월회비는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는데 저기 보이는 박스 네트워크 렉 있죠. 저것도 이제 원장님께서 따로 사신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그 업체랑 얘기를 해서 그 지원을 해서 서비스로 받은 거고요. 저기에 보이시는 허브도 그 업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서비스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이런 기업용 소형 인터넷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대리점 측에서
그 치과 쪽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 줄 수 있는 여분을 남겨놓거든요. 그때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요구를 뭔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네트워크 이걸 구성을 하고 나 뭐 예를 들면 회선을 2개 가입하거나 뭐 IPTV나 인터넷 전화기도 다 가입하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제 컴퓨터 업체에서 해주겠거니 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거든요. 인터넷 회선을 가입을 할 때 저렇게 네트워크 렉이나 저런 인터넷 공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시면 좀 적극적인 업체들은 저 공사를 저렇게 깔끔하게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저렇게 네임택까지 해서 누가 봐도 깔끔하게 저렇게 세팅을 딱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LG U+ 쪽에 대리점을 찾으셔가지고 소호용 인터넷을 가입하겠다라고 하셔서 1회선 또는 2회선으로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또 있고요.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일단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1회선당 가입하는 게 월회비가 25,000원 정도 합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죠. 예, 그리고 2회선을 가입하게 되면 물론 이제 5만 원이고요. 거기서 이제 전화기를 추가하면 비용이 회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때때로는 이제 협상을 좀 잘 하셔. 이거는 이제 협상도 좀 중요하거든요. 1회선을 가입을 하고 혹시나 치과에서 IPTV를 사용하시게 되면 거기에 있는 회선이 어차피 외부 회선으로 따로 하나 나갑니다. 그래서 그 외부 회선을 외부용 회선으로 좀 쓰게 공유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기에 회선을 꼽고 그리고 전체 이제 CCTV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회선만 가입을 하고 좀 낮은 비용으로 해서 2회선 효과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업체 따라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그 업체와 협상하는 것과 내가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거는 차원이 틀립니다. 어차피 세상은 모르면 손해보는 게 당연한 세상이다라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대응을 하고 또 원장님께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저렇게 물론 어쩔 수 없이 2회선으로 가입은 그 당시에 몰라서 그 당시에 저도 없어서 몰라서 이제 2회선으로 가입을 했지만 저렇게 허브라든지 네트워크 레이라든지 근데 공사 마감 상태까지도 다 컨트롤해서 깔끔하게 해두니까 여기 치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보고만 있어도 다른 치과에 이렇게 꾸미십시오라고 좀 자랑하고 싶을 만큼 상당히 퍼펙트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그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치과도 좀 저렇게 됐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보기에도 부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교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이상적인 온라인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한번 좋은 팁 많이 주셨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광랜 장비를 써라. 그리고 인터넷 업체와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팁 그 회선을 어느 정도 규모로 넣을지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 내부와 외부를 저렇게 색깔까지 구분을 디자인을 해서 다 다르게 하고 공유기와 허브를 가능하면 한 장비로 쓰지 말고 분리를 하되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선의 끝단에 이제 넘버링을 꼭 하도록 맞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라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기 회선을 절대 저가형 회선 싼 거 쓰지 말고 카테고리 6 국산 케이블을 꼭 쓰시기를. 네네. 그건 이제 앞에 UTP 케이블에서 중요합니다. 했던 것까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잘못된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저 스위칭 허브 위에 보이는 조그만 공유기가 처음엔 없었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장애가 떠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 스위칭 허브에서 공유기 기능까지 같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때 아마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남는 공유기 하나를 따로 뽑아서 공유기 별도, 허브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었죠. 일단 넘버링이 안 돼 있어서 어떤 회선이 어떤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일단 저렇게 해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좀 저때 도와드리고 싶은데 고생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네네. 그 부분은 늘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 부분 장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한번 다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꿀팁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 간단하게만 하자면 어쨌든 치과 내부로 들어오는 저는 가능하면 용량이 큰 광랜급으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내부 네트워크도 모든 장비가 중간에 하나만 용량이 저하돼도 거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공유기, 허브, 랜선 그리고 마지막에 쓰는 그 단말기의 랜 카드도 항상 1기가 이상 지원되는 걸 맞습니다. 추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일 금기시하시는 게 지금 중간에 회선이 모자르다고 해서 랜 말단에 추가로 계속 허브로 가지치기 하는 거. 2단, 3단. 이건 저도 경험해 봤지만 나중에 꼬이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 사례가 제가 관악구의 모 치과 원장님 이제 서버가 안 돼서 네.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좀 이걸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봤는데 도무지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대기실 소파 밑에 허브가 따로 하나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춰진. 네, 그것 때문에 한 반나절을 그 원인을 찾는데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허브가 설치되어 있다면 유지보수 하러 오신 분한테 허브가 여기 또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시지 않으면 네, 네. 상당히 고생합니다. 네. 네. 하여튼 피해야 될 사항까지 네.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 정말 많은 좋은 내용 얘기해 주시다 보니까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요.